여러분 삶의 페이스메이커이자 달리면서 듣는 러닝 라디오 러너스 하이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철학자 잘 알고 계시죠? 신은 죽었다 라는 말이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라는 저서로도 유명한 니체. 현대 인문학 전반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철학자입니다. 특유의 공격적인 문체로 인해 오인되기도 하지만 어떤 철학자보다 넓은 사상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저서는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극단적일 정도로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는데요. 그의 저작은 대부분 압축적이고 강렬한 아포리즘으로 이루어지며 논리적이라기보다는 문학적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남기는 니체 고유의 특별한 저술 방식 때문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00년도 훌쩍 넘었지만 그가 남긴 저서와 사상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과 감동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소개해드릴 위버맨시인데요. 위버맨시는 니체가 삶의 목표로 제시한 인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넘어선 사람, 즉 고통마저도 자신을 성장시켜 나가는 기회로 받아들이며 외부의 힘이나 절대자에게 의존하기보다 자신의 삶에 집중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창조해내는 자를 의미합니다. 오늘은 니체의 저서를 바탕으로 이 위버맨시의 개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흥미로운 책이 있어 가지고 와봤습니다. 과연 니체는 어떤 모습의 인간상을 추구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러너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네, 오늘은 철학 러닝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니체의 위버맨시를 작업한 어나니머스입니다. 제 이름 대신 익명의 얼굴로 인사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 오직 니체의 사상에 온전히 집중하여 읽고 느끼실 수 있기를 바라서입니다. 저 역시 수많은 순간 흔들리고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독자 여러분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 니체가 1878년에 출간한 원전,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을 기반으로 작업했습니다. 원전에 담긴 종교적, 형이상학적 색채나 난해한 표현은 최대한 덜어내고 현대인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통찰을 중심으로 풀어냈습니다. 또한 니체 특유의 날카롭고 직설적인 어조는 살리되 불필요하게 거칠지 않도록 다듬어 누구나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니체의 사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실천적인 조언을 추가하여 단순한 번역이 아닌 새로운 글로 구성했습니다. 원전을 그대로 옮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오늘날 우리가 겪는 고민과 맞닿을 수 있도록 보다 직접적인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니체는 철저히 자기 힘으로 삶을 개척하는 법을 강조했습니다. 이 책 역시 그러한 정신을 반영해 실천 가능한 조언과 질문을 곳곳에 배치했습니다. 단순한 개념 설명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맞닥뜨리는 삶의 선택, 관계 속에서의 갈등, 사회적 기준에 대한 의문을 니체의 시선으로 풀어보며 이를 어떻게 자기 삶에 적용할 것인지 고민할 수 있도록 서술했습니다. 니체의 본래 메시지는 그대로 살리면서도 누구나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풀어냈습니다. 단순히 흘려보내는 글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스스로 질문해보며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파트 1.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먼저 첫 번째 파트에서는 고독과 시련을 마주하는 태도를 다룹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도 없이 무너지고 흔들립니다. 하지만 니체는 진정으로 나를 파괴하지 못한 고통은 결국은 더 큰 힘으로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왜 이런 아픔이 내게 찾아왔을까? 라는 질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시련이 내 안에 숨겨진 힘을 끌어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보는 것. 바로 이것이 파트 1에서 다루는 핵심입니다. 여기서는 자기 극복을 중심으로 실패와 좌절이 어떻게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지 살펴봅니다. 니체는 단순히 극복하라는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고통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그런 순간마다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파트 2. 당신이 만나는 모든 얼굴이 당신을 만든다. 인간관계와 감정을 다루는 이 장에서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기쁨과 동시에 겪게 되는 상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니체는 인간이 사회적 존재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이 가진 가치를 다시 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음을 강조합니다. 사랑, 분노, 복수심, 연민처럼 우리가 자주 마주하는 감정을 니체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며 결국 내 감정과 행동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이 장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분노는 위험하고 파괴적인 감정으로 보이지만 때로는 스스로의 한계를 깨뜨리는 강한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공감은
상대를 이해하는 중요한 능력이지만 지나치게 몰입하면 오히려 내 삶의 중심을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니체는 감정을 단순히 선과 악, 옳고 그름의 문제로 나누지 않습니다. 감정은 그 자체로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루느냐입니다. 관계 속에서 나를 잃지 않는 법,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내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법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 장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파트 3. 그대의 시선이 삶의 크기를 정한다. 마지막으로 개인과 타인을 넘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확장해보자는 제안을 담았습니다. 우리는 도덕, 법, 관습, 선과 악 같은 것들을 마치 변하지 않은 진리처럼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그것이 절대적인 진실인가?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는 것들이 사실은 시대와 환경이 만들어낸 규칙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이 질문들은 결국 우리가 세상을 더 유연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합니다. 파트 3에서 강조하는 내 시선이 곧 삶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메시지는 스스로 가능성의 한계를 정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정답만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나만의 시선으로 새롭게 해석할 것인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지는 순간 삶의 방향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니체의 사상은 흔히 강하고 날카롭고 때론 가혹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메시지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 모든 독설과 도전은 결국 인간이 더 자유로워지고 더 멀리 나아가길 바라는 강렬한 열망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절망과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니체는 결코 쉽고 달콤한 위로를 건네지 않습니다. 대신 내 안에 있는 힘을 직접 발견하고 그 길을 열어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언제나 고독과 시련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부디 니체의 위버맨 씨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인생이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칠 때조차 나를 죽이지 못하는 시련은 결국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눈앞에 펼쳐진 고통과 상황은 모두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길이 있다고 믿으세요. 넘어서는 순간 원하는 것을 온전히 손에 쥘 수 있는 자신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스스로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삶이 주는 모든 경험을 내 편으로 만들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이 되길 바랍니다. 이 책이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용기와 단단한 마음을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어나니머스 드림 파트 1.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자기 극복과 성장에 관한 43가지 삶의 태도. 1. 자신만의 길을 찾아라. 우리는 모두 의심 속에서 살아간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세상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하며 걸어왔다. 그 과정에서 고독과 고통을 마주했지만 그 안에서 중요한 사실을 배웠다. 바로 정해진 답이 없다면 내가 직접 만들어내면 된다는 것. 세상이 내놓은 확실한 답이 없다면 결국 당신이 그 답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만의 진실을 상상하고 그 진실을 직접 창조하라. 그리고 기억해라. 세상이 아무리 당신을 짓누르려 해도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못한다. 이 믿음은 당신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때로는 인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삶은 원래 예측 불가능한 것이다. 기쁨은 사소한 순간에서 찾아오기도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혼란 속에서 길을 찾는 과정에 있다. 따스한 햇살, 한입 베어문 음식, 터지는 웃음, 이런 것들은 잠깐의 선물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탐험해야 한다. 고통조차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인생은 진짜로 가치 있어진다. 물론 누군가는 도덕성을 부정하고 익숙한 사고방식을 뒤흔든다며 비판할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 삶이 반드시 도덕적이어야만 한다고는 믿지 않는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선택들이 우리를 시험한다. 그 덕분에 인생은 훨씬 흥미롭고 다채로워진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다짐하라. 남들이 정해놓은 길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든 길을 찾아 걷겠다고. 2. 당신 안에 가능성을 깨워라. 어느 날 꿈을 꾸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처럼 반짝이는 존재들을 만났다. 내가 말을 걸면 따뜻하게 대답해주고 내가 웃으면 함께 웃어주었다. 지칠 때는 조용히 사라져 나를 배려해주기도 했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깨달았다.
그들은 실제하는 이들이 아니었다. 내 상상 속에서 태어난 존재였을 뿐이다. 중요한 건 그들이 아니라 그들을 만들어낸 나의 의지라는 사실이다. 상상 속 존재를 의지하기보다 내가 직접 빛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상상의 친구들이 나를 지켜주길 바라지 마라. 그들에게 기대기보다는 당신 스스로 당신을 보호할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진정 강한 사람은 위로를 기다리지 않는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의존하지 마라. 대신 당신의 손과 발, 그리고 정신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라. 진정한 힘은 머릿속 공상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몸을 움직여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자만이 그 힘을 손에 넣을 수 있다. 그러니 바로 지금 당신만의 길을 만들어라. 현실의 한계에 갇히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면서 전진해라. 완벽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반드시 움직여야 한다. 두려운가? 오히려 잘된 일이다. 두려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다. 그러니 도망치지 말고 맞서라.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단 하나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그것을 깨우지 못하면 당신 안의 가능성은 그저 죽은 꿈으로 남을 뿐이다. 그러니 스스로를 깨워라. 당신의 미래는 이미 당신 손안에 쥐어져 있다. 3. 질문하는 자만이 자유로워진다. 살다 보면 인생에 커다란 변화가 찾아오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온다. 그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무너지고 가슴 깊은 곳에서 진짜 자유가 느껴지는 순간은 말이다. 그러나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답답하고 어디서부터 벗어나야 할지 몰라 제자리만 맴도는 기분에 사로잡힌다. 왜 이렇게 올가매는지, 무엇이 나를 붙들고 있는지 알고 싶어진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바로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다. 어릴 적부터 배워온 가치관, 가족과 사회가 요구하는 책임감, 전통과 의무라는 이름으로 짊어진 짐들, 한때는 소중하다고 느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내 발목을 잡는 족쇄로 변해버린다. 하지만 해방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막던 하늘에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듯 익숙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흔들린다. 더 이상 의무감이라는 말로 숨을 곳이 없다. 그제야 문득 차라리 여기서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가겠다는 생각이 스친다. 그런데 그 여기가 어디인지 아는가? 바로 당신이 한때 사랑하고 의지했던 모든 것이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어느새 벽이 되어버린다. 익숙함이 주던 안도감이 두려움과 반감으로 바뀌면서 해방이 시작된다. 내가 믿었던 것들은 정말 옳았을까? 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나를 가두고 있었던 건 아닐까? 진짜 내 것이라 여겼던 것들이 과연 내 것이 맞았을까? 이 질문들은 완전히 새로운 길로 당신을 이끈다. 낯설고 고독한 길이다. 때로는 실수하고 길을 잃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야말로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 두려워하지 마라. 의심과 혼란, 그리고 고독조차도 자유를 향해 가는 과정이다. 계속 질문하라. 그 질문들이 결국 당신만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4. 고독과 시련을 두려워 말라. 어느 날 인생이 당신을 끝없는 사막 한가운데 던져놓았다고 상상해보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깊은 고독이 몰려온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단 한 걸음을 내디디는 것조차 힘겨워진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서 당신이 얻게 될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고통을 배움으로 삼는 법,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내면의 힘이다. 강한 사람은 좋은 날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불안과 시련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자유로운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배움을 찾고 어려운 순간에도 에너지를 잃지 않는다. 때로는 괜찮은 척 해야 할 때도 있다. 아무렇지 않다는 말로 버텨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한다. 그러나 그 시간조차 당신을 성장시키는 과정이다. 그런 날들을 지나고 나면 더 단단해진 당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자유로운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랑이나 증오에 휩쓸리지 않고 마치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는 아이처럼 무너져도 다시 쌓고 그 과정을 즐길 줄 안다. 중요한 것은 무너졌다가도 다시 쌓아 올리는 바로 그 경험이다. 그리고 당신도 이 길을 걸을 수 있다. 쉽지는 않을 것이다.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순간들도 찾아올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니 멈추지 마라. 의심하고 흔들려도 다시 일어서라.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당신만의 길이 된다. 5.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달라진다.
당신은 포기하지 않았기에 여기까지 왔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인생의 변화는 영화처럼 극적으로 찾아오지 않는다. 보통은 침대에 누워 다 귀찮다고 중얼거리던 그 지치는 순간 다시 시작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일어나 걷게 된다. 지쳤다면 잠시 쉬어도 된다. 하지만 계속 머물 수는 없다. 세상이 야속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 무엇을 해야 할지가 분명해졌음을 깨닫게 된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아직 더 나아갈 길이 남아있다는 뜻이다. 외로웠던 시간과 멀게만 보였던 목표들이 이제는 조금씩 선명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을 잡아낼 힘이 당신에게 있는가? 아직 기뻐하기에는 이르다. 왜냐하면 끝이 아니니까. 힘든 시간을 버티고 나면 그 시간들이 당신을 더 성장하게 만든다. 삶이 버겁게 느껴질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다. 겨울바람이 차갑다고 따뜻한 햇볕만 찾아다닐 순 없다. 그 바람을 견딜 힘을 길러야 한다.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버티는 게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회복이란 아픔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게 아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갈 용기를 얻는 과정이다.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절대로 멈추지는 마라. 꾸준히 끝까지 가보아라. 당신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보여주어라. 6. 내 삶을 다스릴 힘은 나에게 있다. 어느 날 문득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한다. 그동안 외면해왔던 의문들이 마치 오래된 창고에서 먼지 낀 상자를 꺼내듯 하나둘 떠오른다. 왜 나는 이렇게 멀리 와버린 걸까? 왜 이렇게 혼자일까? 내가 사랑했던 것들은 왜 포기해야 했을까? 내가 존경했던 것들마저 왜 내려놓아야 했지? 그리고 마침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따라온다. 이 모든 혼란과 의심은 어디에서 온 걸까? 그렇게 스스로에게 묻다 보면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된다. 오히려 그 질문들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한다. 결국 답을 찾을 사람은 나 자신뿐이니까. 그렇게 고민을 거듭한 끝에 깨닫는다. 내 삶은 내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내가 가진 믿음과 원칙도 필요하다면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물론 믿음과 선함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들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도구처럼 필요할 땐 꺼내 쓰고 아닐 땐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너무 오래 쥐고 놓지 않았던 건 아닐까. 그러다 문득 깨닫는다. 삶이란 처음부터 완벽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그리고 하나 더, 강해지지 않으면 내 인생을 휘두르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거라는 사실도. 나약한 사람은 주변에 쉽게 휩쓸린다. 그러나 그 너머로 가려면 내가 내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누군가의 뜻대로 살아갈 뿐이다. 그리고 또 하나를 깨닫는다. 내가 걸어온 길은 의미 없는 방황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 길은 반드시 지나야 했던 과정이었고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여정이었다. 고통과 혼란,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나를 성장시켰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자. 더 이상 과거를 원망하지 않게 된다. 오히려 묘한 감사함이 밀려온다. 내가 사랑했던 것을 내려놓아야 했던 이유도, 외로움을 견뎌야 했던 이유도 결국 나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깨닫는다. 이제 걸어온 길에 감사하며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더 단단한 마음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한다. 당신도 이 길 위에 있다면 멈추지 마라. 답은 걸어가면서 찾게 될 것이다. 7. 인생의 문제는 당신을 단단하게 만든다.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게 된다. 그 길이 그저 방황이었을까? 아니면 꼭 필요한 과정이었을까? 그러다 문득 흘려보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그 모든 순간이 결국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문제는 우리를 흔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흔들림 속에서 진짜 자신을 발견할 기회를 준다. 우리는 종종 문제가 삶을 방해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문제마저 없었다면 우리는 더 나아갈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문제를 피하지 마라. 그것은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줄 힘이 된다. 고통에서 도망치지 않고 마주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자신의 무기로 바꿀 수 있다. 당신은 이제 문제를 회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깊숙이 들여다본다. 마치 대장장이가 쇳덩이를 불에 달궈 두드려 단단하게 만들듯 자신의 약점을 마주하며 더 강해져 간다. 누군가는 왜 굳이 이렇게 힘든 길을 선택하느냐고 묻는다. 하지만 당신은 안다.
이 길을 넘어야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누군가 대신 놓아주는 사다리는 없다. 우리는 스스로 길을 만들어야 한다. 때로는 그 길이 너무 가파르고 멀어 보일 수도 있지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당신은 점점 더 단단해진다. 그러니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문제는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온 것이다. 8. 진짜를 찾기보다 먼저 진짜가 되어라. 우리는 종종 반짝이는 것에 쉽게 마음을 빼앗긴다. 겉모습이 화려하고 눈길을 사로잡으면 그것만으로도 대단해 보인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면 반짝임은 금세 사라진다. 그리고 실망한 우리는 결국 겉만 번지르르 했던 것 뿐이었다며 아쉬움을 내뱉는다. 반면 처음 봤을 땐 별 매력을 못 느꼈던 것들이 있다. 화려하지 않고 두드러지지 않아 그냥 지나쳐버리기 쉽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비로소 깨닫게 된다. 바로 그것들이야말로 쉽게 무너지지 않는 진짜 힘을 지녔다는 사실을.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겉과 속을 구분하는 일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가 가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진짜를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내가 진짜인가 하는 것이다. 스스로 단단한 존재가 되라.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남이 아닌 내 안에서 진짜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니 반짝이는 것에 휘둘리지 마라. 남들이 만든 가짜를 구별하기에 앞서 내가 가짜가 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깨어있을 때 하는 일. 우리는 때때로 꿈을 꾼다. 낯선 곳, 낯선 사람,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고 아침이 되면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 하고 스스로 묻는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꿈의 의미를 찾아왔다. 어떤 이는 그 안에서 메시지를 발견하려 하고 또 다른 이는 그저 웃으며 별 의미 없는 꿈이라 넘겨버린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꿈이 아니라 현실에서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다. 꿈은 때때로 우리에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질문을 던진다. 그러나 답은 꿈속에 있지 않다. 답은 깨어있는 현실에서 당신이 어떤 행동과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우리는 종종 너무 바쁘게 살아가서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를 때가 있다. 하지만 그것을 알아내는 건 꿈이 대신해주지 않는다. 결국 현실에서 내가 내리는 선택과 행동이 모든 것을 바꾼다. 꿈은 단지 상상에 불과하다. 하지만 현실은 당신이 직접 바꿀 수 있다. 그러니 꿈속에서 의미를 찾으려 애쓰지 마라. 대신 눈을 떴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라. 진짜 변화는 꿈속이 아니라 깨어있는 순간에 만들어가는 것이다. 10. 행복만을 위해 살지 마라. 사람들은 늘 행복을 꿈꾸며 마치 그것이 인생의 정답인 듯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묻는다. 하지만 정말 행복이 전부일까?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많고 때론 불편하고 어려운 진실도 있다. 단지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런 진실을 외면해도 괜찮을까? 우리는 흔히 기분이 좋은 것, 편안한 것만 보고 듣고 싶어 한다. 그러나 모든 것이 행복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진짜 깨달음은 때로는 불편하고 원치 않는 답과 마주하는 순간에 찾아온다. 그 불편함이야말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게 한다.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길을 잃지 않는 것이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 과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이다. 그러니 행복만을 위해 살지 마라. 행복은 당신이 가는 길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지 목적지 자체가 아니다. 진정한 성장은 때론 불편하고 아프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도 한다. 하지만 바로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은 깊은 깨달음과 의미를 얻게 되고 그 덕분에 더 단단해진다. 행복은 그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열매 같은 것이다. 11. 인생은 태도에 달려있다. 우리는 종종 사소한 일에도 그 이유를 찾으려 한다. 이 일이 벌어진 게 무슨 뜻일까? 혹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는 걸까? 하고 고민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다. 삶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다. 당신이 어떤 태도로 사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우연히 길에서 누군가를 만났다고 해서 그 만남이 무조건 특별한 의미를 가져야 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소중하게 만드는 건 당신의 선택이다. 그렇다고 너무 깊이 고민하지도 아무렇지 않게 흘려보내지도 마라. 세상은 정해진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당신의 태도에 따라 끝없이 변화한다. 12.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우리는 가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를 상상한다. 그곳에는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있을 것 같고
어쩌면 삶의 의미나 특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만 같다. 하지만 솔직히 묻겠다. 그런 공상이 지금 당신의 현실을 바꿔주고 있는가? 당신이 직면한 현실을 바꾸는 건 결국 당신의 선택과 행동뿐이다. 우리는 종종 머릿속에서 의미를 찾으려 한다. 하지만 삶은 생각으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현실 속 행동으로 만들어진다.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에게 물이 수소 2개와 산소 하나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설명해 준다고 해서 그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흥미로운 정보일 수는 있지만 그가 파도를 뚫고 나아가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막연한 기대나 추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라. 삶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삶은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기억하라. 삶의 의미는 이미 정해진 무엇이 아니라 당신이 행동하는 순간에 생겨난다. 13. 꿈속에서도 도망치지 마라. 당신은 꿈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린다. 그저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이상한 이야기일 뿐, 아무 의미 없는 잔상이라 여기며 쉽게 흘려보낸다. 정말 그렇게 자신할 수 있을까? 만약 꿈이 단순한 환상이라면 왜 어떤 장면은 당신을 깊이 불안하게 만들고 어떤 이미지는 깨어나서도 사라지지 않는 걸까? 왜 특정 꿈은 계속해서 당신의 마음을 건드리는 걸까? 꿈은 당신이 무시해온 것들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시험장이다. 현실에서 지우려 했던 감정들, 감추고 싶었던 두려움과 욕망, 이루지 못한 갈망과 억눌린 분노가 모두 다른 모습으로 돌아온다. 그렇다면 이제 묻겠다. 당신은 꿈속에서조차 도망칠 것인가? 꿈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해석하고 분석하려 한다.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숨겨진 메시지를 풀어내려 한다. 하지만 그런 시도는 결국 무의미하다. 꿈은 해석하는 대상이 아니다. 직면하고 현실에서 싸워야 할 대상이다. 두려운가? 더 깊이 뛰어들 용기를 가져라. 불안한가? 오히려 끝까지 가볼 기회가 생긴 것이다. 꿈속에서도 스스로를 마주하지 못한다면 현실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없다. 그러니 피하지 마라. 꿈속에서조차 당신 자신과 맞서 싸워라. 혼란을 부수고 넘어가고 다시 태어나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꿈에서도 현실에서도 영원히 도망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14. 정답은 세상이 아닌 당신이 만든다. 사람들은 세상이 마치 정해진 퍼즐처럼 조각을 맞춰가다 보면 결국 진실이 보일 거라고 믿는다. 그래서 끊임없이 답을 찾고 의미를 구하려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 퍼즐의 그림이 계속 변한다는 것이다. 세상은 고정된 게 아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 편견과 욕망이 쌓여 만들어진다. 도덕, 종교, 예술, 철학은 세상을 이해하려는 인간의 시도였지만 결국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다. 과학은 세상의 껍질을 벗겨내며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한다. 이게 환상일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의미를 만들어 왔다고 말한다. 하지만 과학조차 세상을 해석하는 또 다른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일까? 결국 한 가지뿐이다.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이다. 세상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는다. 당신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와 선택이 당신을 독보적인 존재로 만든다. 그러니 세상의 불완전함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불완전함 속에서 당신만의 기준을 만들어라. 15. 정말 쉬운 길이 있을까? 많은 사람이 인생이 너무 힘들다며 좀 더 쉽게 사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고민한다. 하지만 나는 되묻겠다. 정말 쉬운 길이 존재한다고 믿는가? 무언가를 이루는 사람은 삶이 고단하다고 도망치지 않는다. 오히려 고된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길을 찾는다. 고민이 많다고 해서 당신이 약한 것은 아니다. 인생이 혼란스럽다고 해서 틀린 것도 아니다. 정말 약한 사람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도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다. 당신이 가야 할 길을 발견했다면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하든 기꺼이 걸어가라. 삶은 원래 거칠고 혼란스럽고 때론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 방향을 찾아 나아가고 스스로를 더 강하게 만드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도망치지 마라. 고민하되 행동하라. 네, 어떠셨나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니체는 인간이 위버맨 씨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했지 매번 위버맨 씨가 될 수 있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즉, 삶이 무기력해서 그 권태를 극복하고자 하는 필요가 있을 때 그 나아감이 본능적으로 요구되는 것이지 인간이 말 그대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져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에서는 사람을 낙타, 사자, 어린이의 세 단계로 분류합니다. 낙타는 짐을 싣고 사막을 건너가게 해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하는 인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자의 단계에 이르러서는 따라가기만 하는 것을 벗어나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사자는 종교와 도덕의 기준에 맞서 부정하고 투쟁합니다. 하지만 그것의 고통과 허무만을 느낄 뿐 그것을 긍정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죠. 마침내 아이의 단계에 이르러서 사람은 삶을 놀이로 파악하고 그것을 즐기게 됩니다. 끊임없는 놀이를 통해 질리지 않고 긍정하며 자신만의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여기서 아이의 단계가 니체가 말한 위버맨시가 됩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많은 책에서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생의 모습을 놀이에 비유합니다. 좋다 싫다, 편하다 불편하다, 즐겁다 지루하다, 쉽다 힘들다 등은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합니다. 모든 것이 그저 놀이의 과정일 뿐이죠. 모든 과정이 한바탕 놀다가는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과정일 뿐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잘 노셨나요? 모든 것을 넘어서서 끊임없이 노는 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러너 여러분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또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러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러닝에서 만나요.